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게는 딸이 한 명 있어요. 내리 아들을 낳다 보니 딸을 갖고 싶어서 셋째 임신을 시도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딸은 두 오빠들과 저와 남편의 사랑 속에서 누구보다 귀하게 자랐어요. 그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이 차도 많은 의대생이라던 남자를 데려왔을 때에는 걱정 반 우려 반이었어요. 제 딸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낙천적이어서 무엇이든지 좋게만 보는 버릇이 있어서 늘 걱정이 많았어요. 늘 차고 넘치는 저와 남편과 두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시피 했으니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밝은 면보다 나쁜 면도 많다는 것을 잘 몰랐어요. 제 딸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남자는 가난한 의대생이었는데 그 남자의 꿰매 빠져서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도 제 딸보다 8살이나 많았어요.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학비를 마련을 하느라 휴학을 하면서 알바를 하느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 딸이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쩌겠어요. 마음에 든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제 딸이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빨리 결혼을 해서 그 남자가 의사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히 의대생이라 봐줄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올려주고 의대 학비도 대주었어요. 그 후 졸업해서 병원까지 차려주었어요. 사위가 병원을 개원한 이후로 2년이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제 딸이 그때 그랬습니다. 엄마, 바람 쐬러 지금 강원도에 가는 길이에요. 태봉씨가 답답하다고 해서 다녀오려고요. 또 전화할게. 란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제 딸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죠. 그 다음날 저녁에 느닷없는 청청 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제 딸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비탈지면에 주차를 해둔 사회 차에 브레이크가 잡혀있지 않아서 떠밀려 내려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깔렸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에는 사위는 펜션 안에 있어서 뒤늦게서야 발견을 해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심각하게 머리를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사위도 처음에는 비통해하다가 차츰 딸의 병실에 뜸하게 찾아오더니 아예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되더군요. 그래도 병원 일 때문에 바쁘겠거니 하며 조금 서운해도 참았습니다. 딸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6개월이 지났을 무렵에는 아예 딸에게 발길을 끊었어요. 저와 남편과 제 아들만이 제 딸 걱정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죠. 제 딸을 대신해서 사위가 먹을 것이나 집안일도 아줌마를 보내서 챙겨주게끔 했는데 일해주는 아줌마 말로는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의심스러웠는데 사위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내 딸이 저 지경인데 자네가 이래야 되겠나?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네. 그러자 뻔뻔스럽게 그러더군요. 장모님,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저도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경고했어요. 잊지 말게. 지금의 자네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을세. 겨우 6개월 만에 지쳤다고 하는 겐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 딸이 깨어나면 어쩔 텐가? 어머니, 제가 의사인데 모르겠어요. 수정이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저는 수정이랑 이혼하고 재혼할랍니다. 뭐가 어째? 곧장 6개월 만에 내 딸을 버린단 말인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키껏 다 죽어가는 것을 사람을 만들어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버린다고? 그래, 네가 어디 잘되나 두고 볼 테다. 그러자 사위가 그랬습니다. 장모님이 뭘 하시든 저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과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런 사위의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딸은 산송장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도 제 몫 시려니 했습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밖에 없는 제 딸이 어쩌다 이런 사고를 당했나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사위는 의사란 직업 때문에 돈 싸매 들고 달려든 여자들이 많았는지 저와 남편이 차려준 병원도 덜어내놓고 쿨한 척 빚진 것이 없다는 투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딸이 식물인간이니 법정 대리인으로서 이혼의 사인을 해줬어요. 그 사위는 곧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재혼을 했습니다. 어디 재력가 집에 망나니 여자를 꼬셨는지 잘 살더라고요. 제 딸은 저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만 있는데 말이죠. 깨어난 후에 얼마나 기가 막혀 할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 딸이 죽지 않은 것만도 감사했어요.
언젠가는 의식이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책을 읽어주고 라디오도 들려줬어요. 그렇게 기나기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세상에 기적이란 것도 있더라고요. 제 딸이 기적처럼 깨어났어요. 살다가 이렇게 기쁜 날도 다 있을까요? 하지만 제 딸의 첫마디가 사위를 찾았습니다. 태봉 씨는 어디 있어요? 병원에 있겠지. 사실대로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제 딸이 알고 있더라고요. 엄마, 태봉 씨가 날 버렸죠? 나 다 알아요. 뭐? 어떻게 한단 말이냐? 나 귀는 잘 들렸어요. 태봉 씨가 나한테 빨리 죽으라고 지겹다고 했어요. 저는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엄마, 태봉 씨의 그 말에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야겠다고 했어요. 내가 태봉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했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딸의 말을 듣고 전 한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재활유지에 불타있던 제 딸은 거의 정상인처럼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회복이 되어서 퇴원을 앞둔 시점에서 저와 남편을 불러서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수정아, 경찰은 왜 불러달라는 거야? 엄마, 그리고 아빠, 놀라지 마세요. 저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태봉 씨가 저를 고의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어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당장에 경찰을 불러서 사건 경위를 위한 수사를 의뢰했었지만 태봉이는 완강히 부인했어요. 10여 년 전의 일이라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태봉이는 오로지 경찰서에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의사라서 잘 알지만 전 아내는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이제서야 깨어난 사람의 말만 듣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고 태봉이는 풀려났습니다. 그때 분노하는 제 딸의 모습을 보고 저도 전율이 흘렸을 정도였어요. 그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엄마, 태봉 씨가 내 병실에 와서 나한테 그랬어요. 네가 고통 없이 알아서 잘 가기만을 바래서 수면제도 먹였는데 왜 또 살아서 나를 괴롭히냐. 부탁이다. 빨리 가라. 그 말을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태봉 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후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제 딸이 무심코 저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제가 복수했어요. 제가 그 인간이 버젓이 살아서 휘익낙낙거리고 사는 꼴은 절대로 못 보거든요. 태봉이가 그 돈 많은 여자랑 살려고 내게 그렇게 한 거였어요. 저는 그냥 제 딸의 충격을 받아서 헛소리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열심히 뭔가를 아주 기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뭐니? 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엄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제가 두고두고 꺼내서 보려고요. 뭔데 그래? 그것은 한 집이 불타오르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집이 불타고 있잖아. 그러자 제 딸이 그랬습니다. 이제 속이 다 뻥 뚫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었는데 살 것 같아요. 이젠 저 복수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 거예요. 태봉 씨 같은 나쁜 인간들에게 다시는 속지 않을 거라고요. 그 말에 저도 살 것 같았습니다. 깨어난 후로 통 말이 없고 다른 사람처럼 그러길래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저럴까 싶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거든요. 그 뒤로 제 딸은 정신과 치료를 자원해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태봉이와 태봉이 마누라가 함께 있던 강원도 별장이 불타는 장면을 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을 삭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죠. 잊고 살아야죠. 경찰은 추운 겨울날에 벽난로에 불을 지피다가 불이 옮겨 붙어서 사고가 난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